밈 없이 못 사는 인간 두 민간의 밈슐랭 가이드. 안녕하세요, 타미 마이크입니다. 마이크 잘 지냈나요? 네, 저는 진짜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맞다, 계속 그 취준 이슈가 있어가지고 막 시험도 보고 서류도 하고 하다 보니까 갑자기 2주가 삭제됐어요. 이제 10월이 없어졌죠. 그러니까 갑자기. 10월이 갑자기 끝났어요. 네.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그래가지고 최근에 또 진로 고민, 어제 또 진로 고민을 시작해서 진짜요? 네. 또 직무 바꿀까 계속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 주변에도 다 똑같은 고민을 하는 거예요. 같은 네네. 직무 준비하는 친구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혼란기. 뭔가 학창 시절에도 진로 고민 제가 안 했었거든요. 진짜요? 네네. 뭔가 그때는 현실을 모르니까 이제 그냥 하고 싶은 마음은 계속 있었던 거죠. 네. 유지가 되었는데 이제 막상 해보니까 좀 오반 것 같은데 생각이 들면서 이제 다들 탈주를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생을 돌아보는 시간. 내가 뭐 하면서 네. 살아야 될까. 좀 성숙해지고 있다. 뭔가 그런 시기인가 싶어요. 지금. 그러니까 나이뿐만 아니라 이 사회 그러니까. 자체가 그러니까 오늘 뭔가 하는 얘기랑도 되게 맞아요. 이어질 것 같기는 한데 너무 정보도 많고 그러니까. 너무 빨리 변하고 사실 저희가 밈을 안 했던 이유도 너무 막 그냥 맞아. 수명이 너무 짧고 짧아서. 다루기조차도 애매한 것들을 다 맞아, 막 맞아. 밈처럼 소비하고 있으니까 맞아. 그만큼 막 트렌드가 너무 다양하고 빨리 변하는데 맞아. 그 속에서 뭔가 하나의 기회를 포착하고 직무를 정한다? 그게 사실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그러고 있는 것 같다라는 맞아. 생각이 또 들고 저도 마찬가지로 약간 그런 고민들이 많이 드네요. 그러니까요. 뭔가 그냥 인생이 너무 길잖아요. 그러니까 더 고민되는 것 같아요. 하나 일만 하고 살 거 아니니까 어차피. 네네. 그러다 보니까 계속 고민이 된다. 음. 그러니까 누가 좀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점지. 너 이거 해라 이렇게. 타미 씨는 뭐 하고 지내셨어요? 저는 저도 마찬가지로 뭔가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이제 무엇을 하면 좋을지 그리고 저는 또 마케팅 직무 쪽이다 보니까 너무 트렌드도 많고 맞네. 내가 뭐 어떤 강점을 가져야 되는가를 계속 고민하면서 내가 부족한 점만 계속 보이는데 이걸 어떻게 빨리빨리 준비하지에 대한 막연한 생각들이 계속 많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저희처럼 막 뭐 취준이나 이직을 준비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막 되게 다양한 세대에서도 많이 맞아요. 나타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정말 살기 쉽지 않군. 그러니까 이미 직업이 있으신 분들, 뭔가 제가 생각했을 때 좋은 직업 가지신 분들도 네. 그런 한탄글 같은 게 많은 거예요. 예를 들어 막 블라인드 같은 커뮤니티에는 직업 뜨잖아요. 다 네네. 어떤 회사 있는지. 근데 막 전문직이라고 뜨는데 엄청 막 인생 힘들다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글이 자주 올라오는 걸 봤어요. 그래서 아니 왜 이러지 사회가 병들었다 그러니까요. 생각을 했죠. 그래서 뭐가 문제인지 그리고 사회가 지금 어떤지를 저희가 좀 오늘 얘기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약간의 좀 그래도 가벼운 얘기를 하자면 저의 근황 콘텐츠를 몇 가지 소비를 했습니다. 뭐 소비하셨어요? 영화 하나랑 예능 요즘에 재밌게 보고 있는 게 있었는데 하나는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라고 아세요? 디카프리오 선배 나온 거 아니에요? 디카프리오 나오는 영화인데 너무 재밌게 봤어요. 재밌어요? 네. 장르가 뭐예요? 이게 예고편만 봤을 때는 그냥 할리우드 영화 느낌의 어떤 미션 막 수행하고 막 들고 뛰고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인종이나 진짜? 네, 사회 문제랑 굉장히 그리고 지금 시기랑도 굉장히 시의적절한 내용을 너무 담고 진짜? 있어서 예상 외로 너무 괜찮은 영화를 봤다. 그리고 지금의 미국 문제들과도 많이 연결되어 있어요. 진짜? 그래서 한번 내려갔으려나? 그러니까 저도 보고 싶었는데 계속 막 미루고 있었는데 보시는 대박이다. 거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되게 영화 연출적으로도 굉장히 좋았어서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예능 하나는 신인 감독 김연경을 제가 명작이죠. 또 요즘에 보고 있는데 너무 명작. 눈물이 나는 거예요. 진짜 눈물 나죠. 요즘에 진짜. 콘텐츠 보면서 그렇게 그 베란일 빼고는
울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이유 없이 눈물 나는 시기 외에는 사실 울지 않았어요. 메말라 있었어요. 네. 그냥 오히려 웃긴 거 많이 보고 웃긴 걸 봐도 웃지 못하는 그런 시기였는데 제가 배구를 예전에 한번 그 경기를 보러 가셨어요? 보러 갔었는데 그때는 뭔가 잘 모르기도 하고 네. 그 세부적인 뭔가 테크닉들을 제가 아무것도 맞아요. 모르는 상태에서 응원만 하다 보니까 조금 지루했어요. 근데 이게 방송에서 그 선수들 한 명 한 명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하고 맞아. 기술을 쓰고 하는 것들이 이제 이해가 되면서 보니까 막 눈물이 날 것 같고 감동적. 그 한 선수의 성장 서사가 너무 막 와닿으면서 아, 저 선수도 저렇게 하나씩 열심히 하니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아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나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되게 공감하면서 봤던. 맞아요. 저도 그거 보면서 좀 삶의 원동력 얻은 것 같아요. 어쨌든 그들도 처음에는 막 그랬는데 이제 연습하니까 발전을 하다 보니까 이제 나도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연경 언니가 또 막 호랑이처럼 그렇게 네네네. 근데 엄청 세심한 느낌? 그니까요. 그래가지고 이런 감독들이 없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항상 배구 볼 때마다 살짝 제가 마음에 안 들었던 게 그 감독들이 다 아저씨들이 많아요. 아, 네네. 그래서 그냥 냅다 뭔가 선생님이 학생 혼내는 것처럼 그런 게 많았어요. 근데 이제 막 배구 팬들이 말을 하기를 연경 언니는 선수들 말을 들으려고 해서 좋다. 선수들 의견을 계속 물어봐요. 근데 선수들은 익숙하지 않으니까 말 안 해요. 아, 할 말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제 언니는 계속 끌어내려고 하는 거죠. 선수들의 의견과 어쨌든 자기는 자기가 제일 잘 아니까. 너무 가짝이다. 어떤 장면이 있었는데 김연경 감독이 이제 선수들한테 어떻게 생각해? 막 이렇게 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할 말 없다 이렇게 하니까 약간 의지가 없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걸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죠. 이해도 되면서 약간 과거에 막 내 모습 보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지. 약간 계속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되게 자기 반성도 하게 되고 내가 저런 상황에서 저렇게 말해야겠다. 약간 이런 계속 끊임없는. 그러니까 팀장님이 이렇게 질문하셨을 때 아이디어 맞아요. 없어요 이렇게 했을 때 말을 하자. 맞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의지도 있어 보이고 이러지 않을까? 맞아. 계속. 그래서 굉장히 같은 신입의 마음으로 맞네. 성장해 나가는 사람으로서 본 게 되게 재밌었다. 맞아요. 지금 보기 좋은 것 같아요. 연경 언니가 인생에 도움되는 말 되게 많이 해주셔가지고 진짜 약간 신 같은 네네네네 있으셔가지고. 맞습니다. 그럼 5분 밈 소개 들어갈까요? 좋아요. 타미 씨는 뭐 있으셨어요? 지난 2주 동안? 아니 저희가 딱 그 저번 녹음을 하고 나서 골반통신이라는 게 엄청 뜨는 거예요. 진짜 겁나 떴어요. 반복적인 그 리듬감과 그 춤이 굉장히 히트를 치는. 이 골반통신도 릴스에서 유행한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 골반통신 밈이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짧은 치마 BGM? 맞아요. AOA의 짧은 치마라고 옛날 노래 있어요. 네. 근데 거기에 맞춰서 상황극하는 약간 맞아요. 게임같이 그 안에 들어가서 막 짱남이 있는데 골반이 안 멈춰서 막 병원 가고 막 이런 내용. 그랬는데 이제 또 다른 릴스 유행 저는 고무 짜기 릴스 보신 적 있어요? 아, 네네네네. 진짜 고무를 짜는 거예요. 맞습니다. 뭔가 그 가공되기 전에 그 고무 나무에서 추출한 막 그런 거 같은데. 맞아요. 그래서 막 계정 이름도 되게 환경적인 계정? 그래서 뭔가 자연 친화적인 그런 계정인 것 같은데 그 슬라임처럼 생겼어요. 고무가 흰색인데 근데 그게 고무가 너무 많이 익으면은 딱딱해지나 봐요. 그래서 어떤 영상에는 딱딱한 고무가 나오고 어떤 영상에는 말랑말랑한 애 나오고 이러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거의 다 댓글이 한국 사람들인데 그 고무를 평가를 해요. 예를 들어 너무 딱딱하면 댓글로 이번 거는 에반데? 맞아요. 근데 냉철하게 평가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말랑말랑한 최상의 상태의 고무가 나왔을 때는 이번 게 레전드다. 계속 이렇게만 해라. 이러면서 엄청 북돋아줘요. 그 계정을. 그래서 계정이 한 3개 정도? 되게 여러 개거든요. 그랬더니 막 서로 비교도 하는 거예요. 이건 다른 계정이 더 낫다. 막 이러면서 더 분발해라 이런 식으로 뭔가 한국인들이 그 왜 해외 계정이거든요. 그 계정들을 되게 채찍질하고 있다. 더 좋은 고무를 위해서. 어떤 한 분이 그거를 계속 평가하는 댓글을 남겼는데 그게 이제 사람들이 진짜? 이제 그 릴스가 뜰 때마다 이 댓글을 찾게 되고 그러면서 같이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 그러면서 막 이건 몇 점 이런 식으로 하고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 NCT 위시의 수록곡 가사에도 맞아. 그게 고양이 릴스라는 노래가 있어요. 실제로. 네네네. 근데 그거 제목을 합성을 해서 고무짝이 릴스로 바꾼 거예요. 사람들이. 진짜 노래인 것처럼. 근데 가사에 실제로 있는 없죠. 그러니까 그 가사도 애플뮤직 어플을 캡처해서 바꾼 거예요. 맞아요. 네가 보내주는 고무짝이 릴스가 나는 좋아 막 이러면서. 그 사람들이 막 이거 진짜예요? 이러면서 그 정도로 지금 인기가 많다. 그러니까. 라는 걸 볼 수 있었고 그 골반통신 밈을 만드신 분은 지금 굉장히 엄청난 인기를 인플루언서가 되셨죠. 끌고 있다. 제가 그 계정을 처음에 보고 이렇게 내려봤을 때는 약간 비슷한데 약간 이렇게까지 잘 된 콘텐츠가 있진 않았거든요. 어쨌든 상황극을 네네네. 주로 하셨는데 골반을 시작하시고 나서 잘 되신 거예요? 옛날 플래시 게임 같은 그 디자인과 맞아. 내 골반이 멈추지 않는 탓일까 유유하는 그 상황극들을 이제 사람들이 엄청나게 따라하고 하면서 이제 바이럴이 됐다. 맞아요. 진짜 막 여러 데에서 섭외를 하시더라고요. 이분을. 이풍귀 선배를. 맞아요. 그러면서 진짜 인플루언서의 골반으로 성공을 하신. 네네네. 정말 스타성이 대단하신 것 같다. 또 하나는 트위터에서 그냥 제 피드를 도배해버렸는데 그 룽지 부적? 룽지가 뭐예요? 캐릭터? 맞아요. 캐릭터인데 어떤 이제 그림 그려주시는 분이 약간 부적이다. 막 다 잘 될 거야. 막 합격 부적 이런 것들을 이제 그려주셨는데 사람들이 그걸 보일 때마다 저장을 했더니 진짜 합격했다 하면서 합격 후기들이 엄청 대박이다. 올라와요. 나 이거 진짜 안 믿었는데 합격했어. 그리고 지금 입시 시즌이기도 하고 이러니까 그런 것들을 막 보일 때마다 저장하고 저도 막 계속 저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걸 공유하고 또 진짜? 이거 덕분에 잘 됐다라는 글들이 또 보이는 게 많더라고요. 오, 그렇구나. 저는 이 골반 통신은 알았는데 룽지 부적은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그 트위터에서는 또 그 부모님이나 지인 가게 추천이 한 번 더 다시 끌어올됐었어요. 그 살림하는 도로로 리뷰하시는 계정이죠. 리뷰하는 계정에서 이제 한 번 더 이런 거 하면 좋겠다 하면서 이제 또 가게 추천 글이 굉장히 또 피드를 뒤덮고 있고 또 룽지 부적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이건 제 알고리즘에 직접 뜨진 않았는데 친구의 말에 의하면 해외 밈들 중에서도 약간 요즘에 취업이 좀 힘든가 봐요. 거기도 그래요? 해외로 튀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약간 갑툭튀 약간 그냥 릴스 보다가 갑자기 안 보고 싶은 정보 막 나올 때 있잖아요. 갑툭튀로. 근데 거기에 이제 이력서 이렇게 갑툭튀로 나오는 그게 약간 PTSD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릴스가 또 해외에서는 또 밈처럼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이게 지금 대대적으로 세계적으로도 좀 어려운가?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럴까요? 문제가 뭘까요? 진짜. 원래는 해결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번 2주는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입시 또는 취준, 이직, 그리고 앞으로 인생을 또 설계하고 또 소비를 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2026년을 벌써 준비해야 하는 때가 이제 11월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누구보다 빨리 준비하시는 분이 있죠. 이 트렌드 코리아를 항상 집필하시는 김난도 교수님께서 9월에 벌써 이 책을 내셨더라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1년 내내 내년을 준비하시면서 사실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냥 1월 되자마자 이제 예측을 하는 거죠. 내년에 대해서. 근데 뭔가 제가 봤을 때는 다 해당이 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저희도 소개를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주 발빠르게 벌써부터 준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트렌드 코리아 2026을 또 한번 리뷰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의 메뉴를 소개합니다. 오늘의 메뉴는 트렌드 코리아 2026입니다. 2026년은 이제 붉은 말의 해. 그렇구나. 라고 합니다. 네.
이제 2달 정도 남았기 때문에 이제 붉은 말의 해 준비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 말의 해를 맞아서 힘있게 달려나가자라는 의미로 2026년 트렌드를 홀스 파워라는 키워드로 정리를 하셨다고 합니다. 대박이다. 말 띄신 분들 좋으시겠어요. 홀스 파워에라서. 그쵸. 그래서 이게 사실 지금도 인공지능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진짜. 막 저희가 사실 다룬 밈들 중에서도 인공 AI 발 밈도 많았고 이제는 업무에서 AI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상황인 만큼 무시할 수도 그리고 너무 의존해서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홀스 파워에서 중요한 것은 이 그리스 신화의 켄타우로스 있잖아요. 네네. 반인 반수. 네. 밑에는 말 그리고 상체는 인간. 맞아. 그래서 실행력은 AI. 말 하체처럼 AI의 강력한 실행력을 가지되 인간의 고유의 감성과 판단력인 상체는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켄타우로스로 비유해서 방향 설정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합을 해야 되는 거네요, 걔네랑. 그쵸. 이제 진짜 거부할 수 없는 시대가 온 것 같아요. 이 트렌드 코리아 이번에 10개잖아요, 트렌드가. 네. 근데 그걸 쭉 봤을 때도 거의 다 AI랑 관련이 있었어요. 근데 원래는 이전에는 그 정도는 아니었잖아요. 뭐 경제 분야도 있고 맞아요. 뭐 리빙 분야도 있고 이렇게 되게 다양했는데 어쨌든 이번에 트렌드들을 묶어봤을 때 AI로 다 귀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로 진짜 AI가 트렌드의 그냥 중심이 되고 있다. 그리고 한 가지 되게 또 의미가 있나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그 이세돌과 AI의 대결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게 26년에 10주년이래요. 대국 10주년. 소름. 2016년이었다고 그게? 그래서 벌써 10년이 이렇게 지났는데 세상은 엄청나게 변화한 거죠. 그러네. 그때는 사실 인간이 승리했다. 그러니까. 막 이랬는데 전설에 막 78수를 두면서 맞다. 우리가 AI를 이겼다 했는데 이제는 AI와 그때는 뭔가 AI가 우리를 이기면 안 될 것처럼 대해졌는데 이제는 이제 공존하면서 맞죠.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굉장히 키가 되고 그러네. 대국에서의 이세돌 선수가 했던 그 인간적인 한 수 그것이 중요했던 것처럼 지금도 AI를 활용함에 있어서도 인간적인 어떠한 포인트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게 10개의 키워드에서도 조금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키워드는 휴먼 인 더 루프인데요. 이 루프는 업무 과정을 말을 하는데 그래서 여기서 휴먼 아웃 오브 루프라고 하면은 이제 AI로 완전 자동화된 업무 체계 그리고 휴먼 온 더 루프는 이제 그냥 인간이 살짝 수정만 하는 정도 그리고 트렌드 코리아에서 얘기하는 가장 적합한 방식은 휴먼 인 더 루프라고 합니다. 그 루프 안에 인간이 들어가는 거죠. 그쵸. AI가 하도록 방치하는 게 아니라? 맞아요. 사람의 개입을 통해서 업무의 질을 높일 수 있다라는 건데요. 인간의 어떠한 포인트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미국 시카고 선타임즈에서 2025년 여름 추천 도서 이런 것들을 기사를 냈는데 그중에 5개만 진짜 책이고 10개는 AI가 만들어낸 책이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사람이 한 번만 검수했으면 됐을 일인데 그 기사로 인해서 신문사의 공신력이 완전히 떨어져 버린 거죠. 진짜 왜 그러셨지? 하버드대 연구에 의하면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AI를 쓰면 업무 역량이 더 올라가지만 없는 사람이 쓰면 성과가 더 떨어진다라는 것들을 이제 실험을 하기도 하고 결국에는 인공지능 활용 역량보다 내 업무 역량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적절한 균형점이 어디인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첫 번째 키워드로 잡고 있습니다. 저도 완전 느끼는 게 저는 자소서 쓸 때 가장 많이 쓰거든요. AI를. 그러니까 교정용으로 많이 쓰는데 어쨌든 제 생각을 입력을 해야 걔가 뭐라도 출력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진부한 얘기를 하면 걔도 똑같이 진부한 얘기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쓰는 사람이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했을 땐 계속 진부한 얘기 나왔는데 제 친구가 막 되게 멋있는 질문을 했더니 되게 좋은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역시 인간이 껴야 된다. 루프에 들어가야 된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키워드로 기분 경제, 필코노미라는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요. 네. 우리 나 우울해서 빵 샀어라고 하면은 이제 무슨 빵 샀어 하면 넌 사이코패스다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너 T야 막 이러면서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거기서 이 교수님이 주목해서 본 거는 구매 결정 과정에서의 요인이 기분이 굉장히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어떤 기분을 그냥 넘기지 않고 되게 명확하지 않은데 이것들이 가장 이제 경제적인 요인으로 뜰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나도 좀 내 기분을 모르겠어 하는 것들을 디바이스나 어떠한 지표나 뭐 테스트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읽어내고 또 적극적으로 떨쳐내기 위한 어떠한 뭐 힐링을 찾는다던가 뭐 전문가와 상담을 한다거나 혹은 기분을 관리하기 위해서 가감없이 지출을 하는 것까지 이어지는 것들이 굉장히 기분이 경제적 요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분들을 잘 고려한 마케팅이 하나의 되게 뜰 수 있는 트렌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보면 요즘에는 되게 감정소구뿐만 아니라 잘 읽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도 해요. 막 성인지 감수성을 굉장히 읽지 못한 네. 막 밈들이나 맞아요. 이런 마케팅을 했을 때 완전 나락으로 가버리거나 또 그런 특정 내가 타겟하고 있는 소비자의 기분을 잘 맞추는 그런 마케팅을 했을 때 혹은 지인 가게를 추천하는 것도 사실 그냥 감정을 맞아요. 소구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파고드는 게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얘에 따르면은 원래는 사람들이 마케팅 할 때 연령대나 성별 같은 걸로 주로 타겟팅을 하잖아요. 그러면 근데 이제는 기분에 따라서 그렇게 타겟팅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다층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이후 키워드에서도 나오겠지만 굉장히 요즘 취향이나 맞아요. 다양하니까. 선호가 굉장히 작은 단위로 세분화되어 있다 보니까 그중에서도 또 나 이거 살래라고 하는 포인트가 감정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지금 막 데이터 역량, 뭐 AI 역량 이런 게 막 중요한 이유가 그런 연령이나 뭐 관심사 이런 것들을 막 데이터로 읽어낼 수 있어요인데 사실 감정은 굉장히 정성적인 맞아요. 지표이잖아요. 네. 근데 이걸 어떻게 또 데이터로 관리하느냐 혹은 또 정성적으로 잘 읽어내느냐가 또 포인트지 않을까. 그리고 세 번째는 제로 클릭인데요. 제로 클릭, 결국에 클릭 과정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라는 건데 AI의 추천과 자동화 때문에 클릭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건데요. 사실 검색만 하더라도 요즘에 인공지능으로 정리된 맞아요. 답변들이 상단에 뜨고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쇼핑만 하더라도 내가 좋아할 만한 상품들을 AI가 맞춤으로 추천을 해주고 제안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내가 모든 웹사이트를 이제 검색을 해서 클릭해보고 선택할 일이 과거보다 줄어든 거죠. 그렇죠. 그래서 클릭 수가 점점 줄어들면서 제로 클릭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의미인데요. 요즘에는 이제 브랜딩이라던가 아니면은 사람들에게 클릭 당하기 위해서 어떠한 요소들을 만들 수 있을까가 중요했다면 이제는 그 AI 답변에 최적화되어서 나타날 수 있는 게 중요해진 거죠. 그래서 그리고 바로 클릭을 했을 때 답을 제안해 줄 수 있는 상품력이 더 중요해졌다. 막 고가의 프리미엄 브랜드보다는 가성비 있는 어떤 제품이라던가 뭔가 브랜드가 없어도 이 제품 좋대, 제품력 좋대라는 입소문 탄 것들을 사기 좋다는 거죠. 그렇게 노출이 많이 될수록 AI가 추천하기 더 쉬워져서 그런 거예요. AI가 그러니까 걔도 학습을 할 때 뭔가 네네. 많이 언급이 되는 거를 추천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 이제 뭐 사람들이 주로 이러한 질문이나 답변을 원하네라고 했을 때 거기에 노출될 수 있는 뭔가 검색어라던가 이런 키워드를 잡는 일들이 뭔가 맞네. 중요해지거나 또 노출의 방식이 또 조금씩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네. 근데 저는 이 제로 클릭 뭔가 좋은 것 같은 게 어차피 제가 손수 검색을 한다고 해도 요즘은 포털들이 다 광고에 잠식됐잖아요. 그러니까 막 블로그 같은 거 원래는 맞아요. 그런 걸 보고 샀는데 후기들도 막 쿠팡 같은데 후기도 그 돈 주고 하는 거 아시죠? 맞아요. 체험단이 있어요. 쿠팡 체험단. 진짜 믿을 수 없다. 그러니까요. 이제 쇼핑몰 리뷰도 다 그렇게 다 돈을 주고 하는 거니까 이제 진짜 믿을 게 없어서 어차피 내가 검색하나 AI가 추천하나
거기서 거기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제 구매 결정 과정이 좀 더 줄어들었다라는 의미로 맞네요.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레디코어 이게 굉장히 저는 흥미로웠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게 그 기생충에 명대사 있잖아요. 아들아, 넌 다 계획이 있구나. 요즘 애들이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고 있다. 레디가 굉장히 잘 되어 있다. 그래서 보면 요즘에 노션이니 엑셀이니 내 인생을 맞아요. 어떻게 설계하고 또 체크리스트 할 일들을 굉장히 세분화해서 관리를 하는 게 당연화되어 있잖아요. 맞아. 그리고 결혼식만 하더라도 막 스드메 하려고 하면은 엑셀 시트로 정리를 해서 이렇게 해야 되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나와 결혼하려면 이 계획을 따라야 된다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아이를 낳을 경우, 두 번째 아이가 없을 경우에는 또 자산 관리를 어떻게 하면서 엑셀 장표를 이렇게 하는 식으로 이렇게 자산 포트폴리오들을 굉장히 열심히 준비하고 또 계획하고 살아가고 있는 시대라고 합니다. 그렇구나. 저희가 계속 말하는 것처럼 직업을 구하더라도 그 다음 직업 그리고 진로를 위해서 계속 공부하고 이게 단순히 이제 초중 고등학생들만 선행을 하는 게 아니라 직장인들 그리고 중장년까지도 계속 선행을 해야만 살아남는 시대가 된 거예요. 선행학습 그럼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레디코어입니다. 와 진짜 싫다. 어떡하지? 왜냐면 저는 항상 어떤 생각 갖고 있냐면 제 인생을 돌아봤을 때 계획한 대로 된 적이 거의 없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의 인생도 비슷할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계획을 잘 안 하거든요. 네네. 근데 제 주변 사람들 보면은 엄청 제이신 분들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진짜 무슨 5년, 10년 단위로 인생 로드맵을 짜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생각한 대로 될까라는 생각을 맞아요. 했어요. 뭔가 그냥 인생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 중간에 또 다른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막 딴 데로 셀 수도 있는 건데. 맞아요. 그래도 이제 다들 불안감이 너무 크니까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정보량이 너무 많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가장 최선의 선택을 항상 그때 해야 되고 합리적으로 해야 한다는 어떠한 강박이 완전 있죠. 있다 보니까 그거를 미리 모든 선택지를 이제 서치해두고 그 다음에 이 시기에는 이걸 골라야 돼라는 어떤 루트가 없으면 이제 불안해진 시대가 된 것 같아요. 모두가 이제 정보량은 다 똑같고 맞아요. 정보를 안다고 해서 이제 경쟁력이 있는 시대가 아니다 보니까 계획을 하는 자 그리고 그것을 그때그때 잘 선택하는 사람이 이긴다라는 게 어떠한 강압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계획을 계속 해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그 생각 진짜 많이 하는 게 벌써 막 투자하는 친구들 많거든요. 그 주변에. 근데 어쨌든 미래를 설계를 하는 거잖아요. 그 친구들도. 근데 전 그게 진짜 너무 그러니까 제가 하기 싫은 거예요. 그쵸, 너무 그쵸. 멋있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보고 하라고 했는데 알겠어 이러고 그냥 알겠어 이렇게 넘긴 거죠. 근데 저도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긴 해요. 그런데 저는 이 계획을 짜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제 본성이랑 안 맞아요. 계획을 짜는 행위가. 네네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살아남기 힘든 거죠. 레디코어 월드에서. 그래서 저도 이 키워드가 굉장히 흥미로웠던 게 제 주위에도 P가 굉장히 많고 네. 또 이렇게까지 준비를 하는 사람들은 사실 굉장히 좀 소수라고도 좀 느껴졌거든요. 네. 알게 모르게 뒤에서 그쵸, 또 하고 있을지 은밀하게 뒤에서 집 가면은 맨날 그렇죠. 모르겠지만 네. 근데 또 이게 경제적으로 어렵고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더더욱 뭔가 그런 계획을 안 하는 친구들마저도 하게 되죠. 조금은 하고 있는 그런 현상들이 보여요. 진짜로. 그러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네네. 진짜 지금 레디코 완전 퍼져 있다. 모두가 J로 지금 향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P가 없어질 것 같아요. MBTI 중에. 아. 다 J로 살려고 하시니까. 슬프다. 진짜 슬프다. 근데 또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도 또 장점이니까요. 그렇죠. 저는 그게 굉장히 부러운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원래 서로한테 없는 거 부러워하는 거 아시죠? 자기의 결핍을 항상. 그리고 다음으로는 AX 조직인데요. 네. 사실 요즘에 이제 공고들을 보다 보면 막 DX 이런 것들을
DX 부문 이런 것들을 많이 봐요. 그래서 이게 뭔데? 이러면서 처음에는 봤었는데 예전에는 디지털로 전환을 하는데 공을 굉장히 많이 들였어요. 그래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해서 이제 디지털로의 전환, DX 이거였는데 이제는 AI로 전환을 해야 한다. AI로 전환하고 있는 기업이 많다라고 해서 이제 AI 기반의 조직 구조가 개편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AX, AI 트랜스포메이션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AI로 이제 개편이 되다 보면은 사실 굉장히 많이 달라지겠죠. 속도도 많이 개선이 될 거고 조직 자체도 어떤 위아래 구조, 상하 직급이 무너지고 그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상하보다는 물론 있긴 하겠지만 상하보다는 이 성과가 굉장히 성과와 개인 역량이 굉장히 중요해서 팀장도 실무를 굉장히 많이 할 수도 있고 또 그 자리가 잘 바뀔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전부터 들었었는데 AI가 이제 AX로 바뀌면서 아무래도 더 심해지겠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뭔가 지금 준비하는 단계보다는 리더이신 분들이 좀 더 와닿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학습의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예전에. 그래서 런이 중요했었는데 이제는 잊어버리는 거, 기존의 방식을 잊어버리는 거, 언런을 배워야 되고 그리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리런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에 따라 조직의 생산성이 굉장히 달라질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조직 문화 같은 게 약간 대학교 팀플처럼 되는 그런 건가요? 약간 팀제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좀 수평적인 느낌? 근데 또 막상 이제 대기업들이나 이제 또 큰 기업을 가보면 또 다르긴 하겠죠. 그쵸. 근데 물론 이제 상하 구조나 이런 것들은 있기는 하겠지만 사실 실무를 접해야 되는 게 직급이 아예 뭐 낮았더라면 좀 더 이제 점점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또 하는 업무들이 단순히 이 업무만 하세요라기보다는 되게 다양하게 무언가를 잘 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것도 할 수 있어야 되고 B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어느 부서에 가도 뭔가를 해낼 수 있는 그런 조직이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 같습니다. 진짜 AI가 업무에 이렇게 지금 소개해 주신 것만 봐도 엄청 AI와 그 업무 관련된 게 많은 것 같아요. 직결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진짜 인간 삶에 더 가까운 것 같은데 6번 트렌드부터는 우선 픽셀 라이프라는 게 있어요. 픽셀 라이프, 픽셀이 이렇게 잘게 쪼개진 그 사각형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잘게 쪼개진 픽셀처럼 엄청 다양하고 빨리 변화하는 트렌드가 왔다. 그러니까 트렌드 자체의 특성인 거죠. 이 픽셀 라이프 자체가. 저희가 아까 말한 것처럼 밈도 저희가 이 방식을 변화하게 된 게 너무 빨리 왔다가 빨리 가잖아요. 그리고 뭔가 사람들마다 엄청 다양한 밈을 유행으로 알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 막 아까도 타미 씨는 알고 있는 밈이었는데 저는 모르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그래서 원래는 거대한 트렌드가 있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원래는 그랬잖아요. 저희가 그냥 2020년대 이전? 제 생각에 코로나 때 이전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우리나라에서 하나가 유행을 하면 전국적으로 유행을 하고 약간 두바이 초콜릿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제 지금은 SNS 중심의 소비 문화, 또 짧은 영상 콘텐츠, 숏폼도 코로나 부근에 처음 생기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것도 있고 또 구독 서비스 확산, OTT 같은 걸로 자기가 원하는 콘텐츠 막 그렇게 선택해서 보는 그런 시대가 열리기도 했으니까 아예 그렇게 SNS 소비하는 문화랑 실제로 이렇게 취미, 경험하는 문화랑 직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 변화가 일어나면서 이제 라이프 스타일까지 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사회적, 경제적 불확실성에 따른 거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옛날에 그 라부부 때 말을 했었어요. 왜냐면 사회가 너무 불확실하니까 내가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그렇게 유행템 소비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불확실성이 너무 크니까 큰 선택을 하기보다 작은 거 아까 픽셀처럼 그러니까 단기적인 경험 소유보다 체험 집중보다 분산 이런 식으로 뭐 원데이 클래스 하는 거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뭔가 내가 진짜로 장기적으로 뭘 하겠다 이것보다는 지금 단기적으로 한 번 하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경험의 형태가 살짝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이렇게 픽셀처럼 바뀌어서 픽셀 라이프가 트렌드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트렌드가 없는 게 트렌드다라는 그쵸. 말도 이제 막 나오고 있는데 임급동도 막 사라지고. 그니까요. 그리고 사실 그 전에 2025년 트렌드 코리아에서 말한 약간 토핑 경제랑도 좀 비슷한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내 취향에 맞춰서 맞아. 픽셀 조각들을 이제 하나씩 짜맞추는 나만의 취향들이 이제 맞아.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맞아. 그리고 또 그런 다층적인 동시 경험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특히 올해 막 제철 음식들이 좀 많이 떴단 말이에요. 네네. 그런 것들이 이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보자. 맞네. 그리고 또 빠르게 다음 걸로 넘어가는 것들이 그래서 제철 음식에 대한 소비가 이어지고 있나? 라는 생각도 들고 사회가 그만큼 빠르게 변화하고 있구나. 그래서 뭔가 예전에는 기회를 막 잘 잡아서 그 흐름을 잘 타면 성공한다라는 게 있었는데 이제는 그 작은 어떠한 맞아요. 기회들을 잘 포착해서 그때 변화를 해 나가야 되는 맞아. 게 굉장히 또 어려워지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아까 레디코어랑 살짝 상충하는 것 같아요. 네네네. 제가 생각했을 땐. 근데 저도 제 안에 이 두 가지 면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냥 짧은 거를 하자. 소비할 때 뭐 짧게 잘게 하자. 이거랑 그 레디코어처럼 그래도 뭔가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강판. 공존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프라이스 디코딩이라는 건데요. 네. 프라이스는 가격이고 디코딩은 해독하는 거예요. 암호 해독하는 거. 그걸 디코드라고 하는데 이제 소비자들이 물건을 살 때 가격표만 보고 싸네?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그게 왜 그 가격일까? 납득할 수 있는 가격 기준을 요구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격을 해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소비를 했을 때 합리성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가격을 형성하는 요소 중에 뭐 상품 가치, 브랜드 가치 약간 이런 거를 다 따져보고 구매 여부를 결정하는 거죠. 최근에 저희가 말했던 것 중에도 가치 소비라는 거 있었잖아요. 네. 뭔가 환경, 에코 프렌들리한 브랜드 소비하거나 뭐 리사이클링 브랜드 소비하거나 이런 거랑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사람들이 주체적인 소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싸거나 뭐 그냥 이거 명품이니까 사야지 막 이랬었는데 지금은 엄청 다양한 그냥 인디 브랜드? 자기가 좋아하는 브랜드가 있고 맞아요. 약간 이런 게 취향이 정말 다양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뭔가 간단히 지불할 수 있는 게 없어졌다고 해야 될까요? 그냥 커피를 한 잔 마시러 갔는데 막 6, 7천 원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친구랑 앉아서 이게 원가가 얼마일까? 이런 얘기들을 나도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쵸. 이게 원가가 얼마고 그러면 오늘 여기 사람들 좌석수를 생각해 봤을 때 회전율을 비교해 보면 이 가격이 합리적일까? 막 이런 얘기들을 나도 모르게 하게 되는 게 맞아요. 이게 프라이스 디코딩인 거잖아요. 맞죠. 그랬을 때 소비자가 굉장히 지금 내가 이거를 지불해도 되는가에 대한 그치. 분석적인 역량들이 지금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그 인디 브랜드들이 지금 잘 되고 있는 이유가 어떤 상품력과 브랜드력을 지금 분리를 해서 네. 보는 현상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듀프라고 네. 하는데 비슷한 성능을 낼 수 있는 그 브랜드 없는 제품들을 듀프라고 한대요. 네네. 그래서 옛날에는 가품을 샀다면 네, 이제는 듀프를 산다. 그래서 K-뷰티가 막 요즘에 한창 물론 한류 열풍도 있기는 하겠지만 네. 이런 상품력이 좋아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좀 K-뷰티 브랜드들에서 이거 상품력 좋네 맞아요. 하는 것들이 이제 프리미엄 브랜드가 아니더라도 기꺼이 살만한 입소문들이 돌 수 있는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잘 되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요즘엔 가성비가 이거 합리적이네라기보다는 막 알리, 테무 이런 데서 네. 사야 진짜 개싸다 할 때 가성비 개쩔어 이러잖아요. 맞아요. 근데 원래는 이제 합리적인 가격이다라고 했을 때의 가성비 이런 프리미엄 가성비 혹은 가성비 2.0에 대한 제품들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또 주목할 만한 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제가 생각했을 때 알리랑 테무에서 사기 시작을 한 것도 이 디코딩을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들도 막 에이블리나 지그재그에서 같은 옷을 떼오더라고요. 네네네. 태그가 똑같은데 네. 그러니까 다 중국 공장에서 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이제 그것도 다 따져보다가 태그 똑같네? 약간 이런 식으로 맞아요. 그냥
그냥 에이블리에서 파니까 당연히 질이 좋겠지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테무에서 파는 걸 보고도 같은 건데 얘네가 더 바가지를 씌우는 거구나. 이렇게 맞아요, 주체적인 맞아요. 판단이 가능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다음 8번째 트렌드는 건강지능이에요. HQ. 그래서 IQ나 EQ처럼 이것도 헬스 쿼션트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말 그대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를 하면서 건강에 대한 지식, 그러니까 높은 수준의 정보를 갖는 것, 이런 것들이 다 건강지능이라는 단어로 귀결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냥 뭐 병을 치료하거나 몸 관리하는 거 말고 자기 몸을 계속 파악을 하는 거죠. 그리고 관련 정보를 계속 탐색을 하면서 스스로 전략을 세우는 거. 운동 전략도 있고 막 식단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마구잡이로 막 정크푸드 먹고 이런 거는 HQ가 낮은 거죠. 네네. 그래서 왜냐면 저희가 100세 시대에 또 이상이잖아요. 지금 네. 몇 살까지 살지 모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랫동안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도 막 젊은 층 사이에서 운동 유행하잖아요. 요즘에. 네. 그러니까 벌써부터 그 삶을 좀 오래 행복하게 읽어내기 위한 노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막 3가지 관리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관리적 특징? 그래서 과학적 관리를 한다. 그래서 얼마나 세분화되냐면 무엇을 언제 먹었을 때 혈당을 얼마나 낮추는지까지 이제 세분화해서 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진짜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약간 GPT 이런 오픈 AI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의료 논문이나 막 네. 이런 것들을 너무 분석적으로 잘 볼 수 있게 됐고 그러네. 하다 보니까 약간 그런 쪽으로 더 관심이 갔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선제적 관리라고 해서 젊은 사람들 막 저속노화 네, 이런 맞아요. 거 관심 많았잖아요. 네. 그래서 옛날에 막 알토란 막 내 몸 백과사전 네. 이런 건강 프로그램에서 막 논이 좋다 막 이런 것들이 이제는 어떤 건강 콘텐츠 웰니스 트렌드 자체가 이제 중년뿐만 아니라 이제 젊은 세대들까지도 너무 관심이 있어졌다라고 하고 총체적 관리라고 해서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관리를 하는 게 또 하나의 특징이다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좋네요. 뭔가 마지막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정신 관리하는 거. 맞아요. 중요한데 사실 네. 놓치기 쉬운 부분인데 맞아요. 경시를 하죠. 저는 이 HQ를 보면서 제가 요즘에 HQ가 거의 0. 건강지능 0 모드. 왜냐면 제가 한때는 이 HQ가 굉장히 높았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뭘 먹을 때마다 제 혈관이 막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알아요. 그냥 먹을 때마다. 네. 그래서 한동안 아예 밀가루도 끊고 이랬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고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 슬슬 그 감각이 없는 거예요. 이제 해로운 음식을 먹어도 이제 그 느낌이 안 나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냥 내가 먹고 싶다 하면 고민도 안 하고 먹는 거죠. 근데 그게 제 몸에는 안 좋다는 걸 지금 인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너무 정신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좀 신경 써야겠다. HQ 좀 길러야겠다. 근데 또 저는 그걸 너무 신경 썼을 때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그 건강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어때요? 외모 정병? 그렇죠. 살찌니까 먹으면. 그러니까요. 그런 것도 있고 막 계속 그 시각적인 어떤 SNS 콘텐츠에 계속 이제 보게 되고 또 나도 모르게 영향을 받고 맞아요. 또 거기 콘텐츠에 출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들 외모에 대한 혹은 건강에 대한 강박을 심하게 느끼고 있다는 것도 많이 느껴져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 그냥 맛있게 먹고 편해지는 것 자체가 또 그 접점이 한 번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무슨 음식을 먹더라도 그리고 혹은 내가 조금 배가 나오더라도 그냥 마음이 편안하고 또 건강 상태는 오히려 활발한 상태가 되니까 이게 너무 그 몸 관리라던가 내가 어떤 관리를 해야 돼라는 식으로까지는 안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맞아. 이게 지금 HQ가 높으면 어쨌든 건강엔 좋겠지만 이게 살짝 심해지면 바로 강박으로 저는 간다 생각해요. 그래서 식이장애 같은 거 있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근데 물론 이 HQ가 진짜 높은 사람들은 그렇게 관리를 안 하겠지만 정말 건강을 위해서 하겠지만 뭔가 삐끗하면은 큰일 날 수 있는 맞아요. 트렌드다. 맞아요. 라고 생각을 했죠. 어쨌든 진짜 막
다이어트 할 때도 건강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냥 마구잡이로 굶고 이러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 건강지능이라는 말처럼 정보와 지식을 좀 풍부하게 흡수를 해서 진짜 자기의 건강을 위한 그런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맞습니다. 그리고 9번째 트렌드는 1.5 가구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1인 가구처럼 독립적인데 또 외부랑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직관적인 예시로 쉐어하우스, 반동거처럼 약간 주말 부부미? 네네네. 약간 그런 것처럼 평일에는 각자 살고 막 주말에는 합쳐서 살고 이런 느낌인데 이게 뭔가 개인적으로 제 추구미이긴 하거든요. 다인 가구 내에서도 독립적인 공간과 삶을 지향하는 새로운 가구 형태. 네. 그래서 이런 트렌드가 발생하게 된 것도 비혼율 높아져서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절대 침해받을 수 없는 일의 자율성을 온전히 지키면서 그러니까 나를 잃지 않고 딱 단단하게 지키는 거죠. 그러면서 0.5의 연결감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1.5 가구라고 칭한대요. 그래서 이것도 또 역시 그렇게 비혼율 높아지는 거 플러스 경제적 어려움 이슈. 네, 맞아요. 그러니까 쉐어하우스 사는 이유도 사실 돈 많으면 당연히 혼자 살겠죠. 근데 더 넓은 집에 살고 싶은데 이제 돈이 없으니까 그거를 뭐 3방에서 살고 둘이서 살고 이렇게 살면은 더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니까 그래서 좀 1.5 가구라는 게 트렌드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뭔가 이 나이대라고 하면 보통 막 자취를 이제 슬슬 하거나 맞아요. 막 독립해라 몇 년 되면 독립해야 되고 결혼 때문에 출가를 하고 막 이런 형태들이 많이 보였었는데 나 지금 엄마랑 같이 살고 있는데 이래도 되나라는 생각을 했을 참에 이 1.5 가구에 대한 내용을 보면서 좀 약간 다행이야. 미안. 나만 그런 거 아니네. 아싸.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약간 막 요즘 캥거루족도 많다고 맞아요. 하고 그리고 또 혼자 살지만 사실 요즘에 오래 살기도 하고 부모님들이 이제 경제적인 능력도 있기 맞아요. 때문에 무조건 독립하기보다 약간의 외부적인 지원이라던가 좀 심리적인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곁다리 0.5가 있는 거죠. 그렇죠. 혹은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같이 살더라도 쉐어하듯이 아니면은 이게 그냥 가족 형태이기도 한 것 같아요. 네네. 옛날에는 아빠 오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 같이 밥을 먹고 이랬었는데 맞네. 요즘에는 그냥 각자 따로 밥을 먹고 그냥 개인적인 시간 충분히 주어지고 또 냉장고도 아예 막 구역별로 다르고 이제 건강을 또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막 식단이나 뭐 재료들이 또 다르니까 냉장고도 막 구역별로 다르고 대박이다. 이런 거죠. 그리고 또 요즘에는 또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공유 주방 약간 커뮤니티? 공유 주방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실버타운 느낌의 그런 공유 주거 공간에서 이제 개인적인 공간은 적더라도 당장 나가면 커뮤니티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시설들을 쉐어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결국에는 경제와 연관이 그쵸. 있고 또 자유를 굉장히 원하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그거는 고립이 따를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근데 고립되기는 싫어. 했을 때 연대를 어떻게든 추구하자라는 그 0.5인분이 좀 들어간 게 아닌가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맞네요. 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1.5 가구. 어쨌든 이 가구 형태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트렌드 코리아 같은 권위 있는 책에서 말을 해주면 맞아요. 이제 트렌드인 거잖아요. 네. 저는 트렌드를 따르는 사람. 난 트렌드 따르려고 이러는 건데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다. 주변에. 좋아요. 왜 결혼 안 하니 이러면 저는 1.5 가구여서요. 약간 좋은데요? 이런 식으로. 저는 1.5 가구입니다. 그러니까 모레세요 1.5 가구? 이러면서 트렌드인데요. 올해. 진짜 MG다. 이렇게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10번째 트렌드는 근본 이즘이에요. 그래서 그냥 근본 플러스 이즘인데요. 네. 그래서 이 근본 이즘의 뜻은 기술이 이렇게 발전을 할수록 반대로 근본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경향이 강해지는 트렌드라고 하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그 김난도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찾아보니까 이것도 AI와 관련이 있었어요. 네. AI 활용이 급증할수록 사람들은 아우라를 내뿜는 근본을 찾고자 한대요. 그러니까 진짜 인간적인 어떤 것을 추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화적 근본, 시대적 근본,
역사를 견뎌낸 전통과 원조가 그것이다. AI 시대의 과도한 변화와 발전이 불러일으킨 반작용과도 같다.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도 또 가치 소비랑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업들의 원조격으로 불리는,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 있으면 신제품보다는 스테디셀러 사는 약간 이런 경향도 다 근본이즘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막 식품업계들에서도 브랜드에서 되게 오래된 상품들 있잖아요. 네. 그런 걸로 마케팅을 막 시작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던 거는 오뚜기 스프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진짜 오래된 거 아시죠? 네. 그 포장도 옛날 디자인 그대로잖아요. 그래서 출시 55주년을 기념을 해서 뭐 그릇 팝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돌이라고 바나나 브랜드 아시죠? 그 바나나도 그 브랜드가 엄청 오래됐잖아요. 네. 그 뭔가 바나나 하면 돌 약간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막 사람들의 소비 패턴을 측정하는 그런, 그러니까 브랜드 가치를 그 테스트에 넣어서 소비자들이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얼마나 그 브랜드랑 맞는지 이런 식으로 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 근본이즘에 되게 공감을 한 게 네. AI 영화, 제가 어제 영화를 보러 갔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어떤 다른 영화 광고가 뜨는데 알고 보니까 AI가 제작한 영화였던 거예요. 오. 그래서 그 감독님이 막 말을 해요. AI로 제작했다 어쩌고저쩌고. 근데 저는 아직도 좀 그 거부감이 살짝 있기는 해요. 네. 그런데 내가 왜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다를 게 뭐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네. 진짜 인간다운 게 뭐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뭔가 그냥 애니메이션 잘 보는데 왜 AI 애니메이션 못 보겠지? 이런 식으로. 저도 뭔가 진짜 인간과 AI의 차이점이 뭘까? 인간만이 갖고 있는 게 뭐길래. 그냥 AI도 똑같이 인간처럼 학습되면 걔네도 인간에 가까워질 수도 있는 건데 왜 자꾸 내 마음이 이렇게 거부를 할까? 이런 식으로 정말 그 근본적인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이 근본이즘 보고 최근에 네. 약간 클래식이 힙하다라는 것들을 좀 트렌드로 많이 봤어요. 그래서 맞아요. 이제는 하다 이제 클래식을 막 들으면서 막 그 4개 들으면서 막 춤추고 막 이러고 있는 힙한 막 댄스를 추시는 릴스를 봤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또 하나의 트렌드가 되나라는 거를 봤었는데 근본이즘을 보니까 이게 좀 설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막 최근에 국중 막 난리잖아요. 네. 국립중앙박물관 막 난리 났다. 이제 유료를 할 거냐, 막 굿즈 입장, 유료 입장 헐. 또 굿즈가 또 줄이 엄청 진짜 났다. 난리 났죠. 근데 이게 사실 K-팝 데몬 헌터스의 힘도 있겠지만 이 전부터 그 방문자도 맞아요. 굉장히 많았고 또 지방박물관의 방문자도 높아지고 있대요. 네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방문을 할까라고 했을 때 인공지능을 너무 계속 접하다 보니까 진짜는 뭐지? 원조는 뭐지? 라는 것들을 계속 찾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러한 전통에 대한 관심, 아까 그 오뚜기 스프처럼 LG에서는 그 최초 선풍기를 이게 복고한 게 아니라 복각이라고 해서 아예 그때 똑같이 만들어냈대요. 작동이 제품을. 돼요? 새 거니까? 그렇겠죠. 와. 그래서 단순히 뭔가 레트로 이런 것보다는 여기서는 아네모이아라는 단어를 쓰시는데 경험해보지 않은 시대에 대한 향수를 느낀다고 해요. 그래서 막 미스터 선샤인 보면 사실 그때 살아본 것도 아닌데 뭔가 묘한 향수를 느끼고 막 경복궁에 경복궁 가면 눈물이 나는 것처럼 왜 눈물이 날까? 나 혹시 예전에 공주였나? 혹시 공주였나? 막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사회적 역사적 경험에 대한 어떠한 향수를 느낀다고 해요. 그래서 막 인공지능 그런 디지털 기술 때문인가라고 했을 때 그 미국 칼럼에서 Z세대를 대상으로 이제 조사를 했을 때 80% 이상이 디지털 기술에 의존하고 있고 또 이게 없는 시대를 그리워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했대요. 그러니까 막 저희가 친구들끼리도 얘기를 하면서 막 이거 기술 다 없어지고 진짜? 그냥 평화롭게 살고 싶다 막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위조할 수 없는 그런 근본의 시대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라는 열망들이 계속 있고 그러다 보니까 클래식, 고전을 계속 찾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막 도스토옙스키 책이 막 매진이 되고 최근에 고전이 다시
그 조성진의 클래식 콘서트가 막 매진이 되고 막 이러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래서인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박이다. 그래서 그걸 들으니까 생각이 났는데 예전에 책 구경을 하다가 네. 표지가 너무 예뻐가지고 발견한 책이 있는데 제목이 우리가 두고 온 100가지 유실물이에요. 그래서 아날로그 시대에 우리가 두고 온 것들 그러니까 지금 잊어버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100가지니까 진짜 100가지를 쓰셨어요. 100가지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씩 그 약간 3장씩? 3쪽씩? 그러니까 짧게 여러 개 쓰셨는데 약간 이런 거 있어요. 가족 식사 이런 거 있잖아요. 실패한 사진 약간 이런 거. 길 잃기, 지루함. 저 이 지루함에 대해서 최근에 많이 생각하거든요. 네. 지루해본 적이 오래된 것 같아요. 지루해본 경험. 계속 핸드폰이 있으니까 제가 심심하다는 감정을 느낀 게 되게 오래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뭔가 이렇게 인간적으로 느끼는 감정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좀 되게 무섭더라고요. 제가 과거에는 느꼈던 감정들이 사라지니까. 그래서 여기에 또 있는 게 공손한 질문 이런 것도 있고 그 배우가 누군지 알아내기. 이거는 뭐냐면 저희가 모르면 바로 검색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옛날에는 우리가 모르는 거 있을 때 야 누구였지? 이거 한 30분 동안 하고 맞아 이 쾌감이 있었죠. 네. 약간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 책에서 한 100가지를 알려줘요. 근데 보면서 몇 개는 제가 이 작가랑 연령대가 안 맞아서 공감이 안 되는 것도 있었지만 이제 저희가 겪은 것도 있더라고요. 진짜 실제로 잃어버린 것들. 그래서 뭔가 저도 그때로 다시 돌아가면 어떨까. 계속 향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에 적응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싫은 거죠. 인간, 그쵸. 근본이즘이 너무 강한 거죠. 제 안에. 인간다운 게 자꾸 사라지는 것 같으니까 AI 영화 막 보기 싫고 그쵸. 이렇게 되는 그 상황이. 맞아요. 그래서 뭔가 막 생각할 거리도 많고 뭐 준비해야 될 것도 많고 당장 내가 궁금한 거는 그때그때 막 찾아서 보면 맞아요. 되고 막 이러니까 너무 과부하 때문에 거기서 내가 가장 중요한 게 뭐지? 맞아. 라는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나는 뭐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뭐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AI가 대체할 수 없는 나의 무기는 뭐지? 와? 마찬가지로 그런 사소한 감정들을 너무 잊어버리고 산지 오래 되니까 또 무섭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할 수 있나? 라는 것 때문에 막 예전에는 그런 막 사마천의 사기를 보면서 막 삼국지를 읽으면서 멋있다. 이때는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것들을 막 공부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여기엔 뭔가 있을 것 같아서 그렇죠. 사람들이 자꾸 고전을 찾아보는 찾죠.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맞네요. 약간 해답지처럼 보는 거죠. 고전을. 그래서 이게 마찬가지로 본원으로 돌아가자.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생각하자라는 의미로 이 키워드를 가장 마지막 10번째 두셨다고 합니다. 그럼 난도 교수님도 추구를 하시는 거네요. 근본이즘. 그렇죠. AI랑 어차피 병행을 해야 그렇죠. 되고 우리가 같이 살아가야 하는 상황 속에서 뗄래야 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이건 인정해야 돼. 그쵸. 그랬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해야 된다. 그 앞에서 첫 번째 키워드 휴먼 인 더 루프에서 사람이 결국 중요했던 그렇죠. 것처럼 근본이즘에서 생각할 그런 중요한 근본은 무엇인가를 결국 생각해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게 의도이지 않았을까. 뭔가 이 트렌드들 중에서 그냥 AI 때문에 변화한 것도 있지만 이런 게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휴먼 인 더 루프나 근본이즘처럼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셔서 뭔가 계속 경각심을 느끼는 것 같아요. 이렇게 AI 시대로 변화를 하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거에 편승을 하다 보면은 진짜 인간다움이 사라질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다들 정신을 붙잡으셔야 된다. 맞아요. 정말로다. 그리고 특히 결국 AI가 자본주의 속에서 상품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거기에 너무 의존을 하면 안 된다고 한 번 더 생각을 했던 게 최근에 결국 GPT는 초반 유저들이 이탈하지 않고 또 돈도 많이 벌기 위해서는 성인 콘텐츠를 그렇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 얘네의 어떠한 AI는 사회를 막 발전시키고 막 이런
기술 윤리를 막 생각해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 결국 상품,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다 돈 써야 됨 이런 거란 말이죠. 우리 기술 계속 써야 됨이기 때문에 계속 고민을 해야 하는 지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12월부터 에로틱 대화를 허용한다고 했군요. GPT가. 그럼 이제 썩을 것 같은데요. 그 어플이 옛날에 그거 아시죠? 한국에 이루다라는 네네네. 그것도 완전 망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원래는 되게 막 금기시되는 거였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학부 시절에 막 AI 교수님 추천으로 AI 컨퍼런스 이런 거를 갔을 때 거기서 되게 그 업계 사람들이 먼저 선제적으로 우리 이런 거 윤리적으로 생각하고 있어. 이런 제안 가이드라인 생각하고 있어를 되게 열심히 얘기를 해서 그래도 다행이다. AI 믿으면서 발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불과 한 2, 3년 만에 이제 성인용 하겠습니다. 진짜 왜 이럴까요? 사람들이 돈에 미쳐서 다들. 그것도 1등 오픈 AI가. 그러니까요. 지금 몇 명이 쓰는데 이거를. 진짜 미쳤네. 근데 막 AI 관련 상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뭐 퍼플렉시티나 제미나이. 맞아요. 진짜 많죠. 뭐 카카오도 요즘에 이제 오픈 AI랑 뭘 같이 하겠다고 카나나 이런 거 내고 있고 리튼 막 되게 다양하고 이제는 막 진짜 정보가 아니라 일상에 초밀착해서 광고를 보니까 그냥 통화 내용을 요약해서 뭐 알림에 적어주고 그냥 러닝 뛰면서 그냥 통화를 했는데 너 미팅 몇 시고 이거를 막 다 기록해서 막 개무섭다. 정리를 해주고 아니면은 그냥 여기 예약해줘라고 하면은 알아서 해주는 거의 비석격들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네네. 근데 그게 되게 비슷비슷하게 이제 경쟁 우위를 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결국 그러면 제가 생각해도 성인용 콘텐츠 하면 돈 잘 될 것 같거든요. 겁나 많이 벌겠죠. 사람들이 유료 결제하겠죠. 근데 그 금단에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걔네가.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아니 왜 이렇게 사람들이 다 진짜 왜 이럴까요? 돈 앞에서. 올트머시 이미 많이 버셨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의 억만장 다 되셨을 텐데 왜 자꾸 멈추질 못할까? 근데 이제 딴 데로 가면 다른 AI 가면 안 되니까 이제 락인 시키려고 하는 거겠죠? 레전드다. 근데 그럼 다른 AI들도 막 도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 따라 하겠죠. 그리고 또 어느 순간은 그런 세상에 또 익숙해져서 사람들이 막 처음에는 막 AI 무서워 막 정복할 것 같아 이거였는데 이제는 막 나의 사랑 뭐 이렇게 해도 되겠죠? 헐 현실판. 처음에 헐 나왔을 때 사람들이 막 정신병이라고 했잖아요. 현실이 됐어요 진짜. 이제는 막 0.5 가구 막 해서 이제 GPT랑 사는 삶 이렇게 0.5 가구가 GPT였던 거예요? 근데 저도 최근에 엄청나게 느끼는 게 그냥 제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를 친구가 GPT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냥 주변은 우리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집단지성으로 할 수 있잖아요. 해결을. 근데 GPT가 맞는 정보 준다는 보장도 없는데 걔는 틀리는데 계속. 그래가지고 진짜로 그냥 거의 밀착이 됐구나. 그리고 진짜 막 기업에서도 인턴 쓰는 것보다 제미나이 돌리는 게 훨씬 이득이고 빠르고 일도 잘하니까 진짜. 안 뽑고 경제가 더 어려워지니까 요즘 막 기업들에서도 돈 주기 싫으니까 구조조정 막 많이 한다 막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린단 말이에요. 그렇구나. 막 진짜 이제 막 들어온 1년 차도 막 썬다 막 이런 얘기들이 막 들려요. 진짜 무섭다. 그런 상황 속에서 AI랑 경쟁자가 되면서도 동업자가 되면서도 또 어떻게 보면 이용자이자 맞긴 해요. 친구이자. 근데 제가 이번에 자소서 어떤 기업에서 쓸 때 되게 특이한 문구가 있었어요. 원래 없었는데 그 작성란에 유의사항 같은데 단순한 교정이나 맞춤법 검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단순한 교정으로 사용한다는 걸 그냥 명시를 한 거죠. 그냥 써라 이렇게. 그래서 저도 어차피 교정용으로만 쓰니까 그러니까 걔네가 말을 하는 건 아예 새로운 사실 지어낼 때 쓰지 마라 라는 거였는데 그래서 작년까지는 그 기업에 그런 문구가 없었어요. 근데 올해 추가된 걸 보면서 진짜 확실히
그냥 뗄래야 뗄 수 없게 됐구나. 그리고 다 기업들도 인정을 하는구나. 그냥 왜냐면 문장 교정 같은 건 셀프로 할 수 있잖아요, 솔직히. 네. 근데 AI가 하면 더 좋아지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쓰게 된다. 맞아요. 정말로. 어쨌든 이렇게 2026년에 대한 키워드들을 좀 쭉 보면서 네. 많은 생각이 들면서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레디코 또 들어가야 되는데. 그쵸. 픽셀 단위로 한번 또 계획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그렇다고 해서 2025년 트렌드 코리아 키워드들이랑 또 완전 막 일맥상통한 것 외에도 막 다른 트렌드들 맞아요. 이런 것들이 혼재했거든요. 맞아. 또 맞춰볼 수 있는 부분이 있었지만 그래서 어느 정도 참고만 하시고 그렇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맹신할 건 아니고 네네. 그냥 어차피 미래를 예측할 수 없으니까 사람은 그냥 이런 게 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 맞습니다. 그러면 약간 제일 마음에 들고 제일 안 와닿았던 키워드가 있다면 같이 좀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 마이크는 어떠셨나요? 저는 건강지능이 가장 와닿았어요. 왜냐면 이게 지능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다시 챙겨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물론 이게 진짜 지능이라는 건 아니지만 비유적 표현이긴 하지만 정말로 뭔가 내가 이렇게 몸을 방치하고 있는 지금이 좋지 않은 상황이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약간 타인의 눈으로 나를 보게 돼. 객관적으로 지금 상황을 좀 살펴볼 수 있게 됐다. 그래서 건강지능 좀 높여야겠다 생각을 했고요. 가장 안 와닿았던 것은 제로클릭. 왜냐면 저는 맞아요. AI 추천 잘 믿지 않아요. 잘. 아직까지 자꾸 AI 회의론이 있는데 그래서 그냥 제가 직접 다 찾아보면서 하거든요. 특히 물건 살 때는 엄청 오랜 기간에 고민을 해요. 저는 물건을 잘 막 엄청 마구잡이로 사거나 하는 스타일도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아직 제로클릭이랑은 거리가 먼 것 같다. 그 생각을 했죠. 타미 씨는 어떠세요? 저는 제일 안 와닿았던 게 오히려 HQ였어요. 진짜요? 왜요? 그러니까 안 와닿았다기보다는 요즘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결국 내 가치관 중에서 새롭게 떠오른 키워드 중에 여유였단 말이에요. 요즘 생각하시는 것 중에 여유 갖자. 네. 뭔가 어떠한 사람의 선함, 뭐 성악설, 성선설 막 이런 것도 아니고 결국 누군가한테 선함을 베풀기 위해서는 여유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막 진짜 바쁜데 그 사람이 아무리 착해도 내가 당장 그 면접장에 못 가서 늦는 상황이라면 옆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냥 별 생각 없고 그냥 인류에도 별로 없는 사람인데 그냥 오늘 한가했어요. 그랬을 때 이렇게 가다가 막 누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 그냥 뭐 심심한데 해주지 하면서 도움을 줄 수는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결국 여유가 중요하다라는 여유가 모든 것에 긍정적인 기반이 된다라는 생각들을 요즘 좀 하고 있었는데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바쁘게 살아가는데 내가 HQ를 올린다고 사람들 HQ를 못 챙길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이 조금 괜히 반골기지처럼 올라왔던 것 같아요. 네, 맞긴 해요. 저도 제가 지금 건강지능이 낮아진 이유가 원래는 제가 진짜 최근까지 운동도 열심히 하고 식단 관리도 했어요. 그랬는데 지금 못한 이유가 시간이 적어져서거든요. 너무 바빠서 그냥 저도 그것까지 신경 쓸 마음의 여유와 시간적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운동할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운동 못 가고 이랬는데 몸이 뭔가 무거운 느낌? 부은 느낌? 이런 게 드니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빨리 벗어나야겠다고 생각을 하긴 했는데 근데 타미 씨 말처럼 어차피 제가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벗어날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여유를 갖는 게 낫다. 여유가 생기면 하자. 취사 선택하자 그냥. 그래서 막 요즘에 뜨는 그런 마케팅 트렌드도 웰니스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막 그런 웰니스 프로그램이라던가 뭐 제품 이런 것들이 어떤 소비 트렌드, 어떤 프리미엄 가치 이런 것처럼 나오는 게 그냥 국민으로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게 당연히 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어떠한 소비를 해야만 혹은 여유가 있어야만 하는 어떠한 특정 소비재처럼 되는 게 좀 슬프면서도 그럼에도 HQ가 막 중요하다라고 한다면 또 막 가성비 있는 건강 기능 식품들도 좀 나오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네. 좋았던 거, 제일 와닿았던 거는 픽셀 라이프였던 것 같아요. 뭔가 말도 사실 좀 귀엽기도 했고. 맞아요. 픽셀 라이프. 그리고 뭔가 밈을 생각하면 최근까지도 계속 그냥 이제 밈이 아닌 거 아니야? 맞아요. 없는 거 아니야? 그냥 밈도 아닌 거 가지고 그냥 사람들 따라하고 카피캣 마냥 그러니까 억밈. 억지 밈들이 막 생기고 있는데 맞아요. 그런 거 가지고 이제 막 기업들이나 아니면 막 트렌드 관련해서는 그거를 가져와서 이게 유행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진짜 막 억지로 파생시키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아닌 것 같은데라는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해왔기 때문에 되게 그러한 생각들을 한 단어 그리고 내용들로 정리해준 것 같아서 좀 더 제일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은 아직 그 대형 유행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이크로 트렌드를 봐도 아니야 이러면서 자격을 논하는 거죠. 그쵸. 밈 자격 없는데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예 그렇게 밈의 형식이 달라진 것 같아요. 이렇게 마이크로 트렌드로. 그러니까 이제 고무짝의 릴스도 곧 사라질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런데 이게 밈이 아닌 건 아니니까 그냥 밈의 주기가 정말 빨리 변하게 된 것 같아요. 저희가 처음에 이걸 시작했을 때보다 더 짧아진 것 같아요. 변화 주기가. 맞아요.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항상 이게 그래서 왜 쓸모가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밈이? 그러니까 뭐 밈을 가지고 뭔가 마케팅적으로 활용을 한다거나 이게 어떤 소비 트렌드라거나 어떤 유의미한 뭔가를 근본을 찾고 싶은데 그렇죠. 근본이즘 때문에. 고무짝의 릴스 막 골반통신 이런 게 그냥 한번 유행하고 또 사라지니까 해요. 사실 재미잖아요. 네, 그냥 재밌다 이러고 끝이니까 그거는. 그게 그냥 바이럴의 힘이고. 맞아요. 근데 그게 너무 디지털 쓰레기 같은데 맞아요. 이거 소모되고 끝나도 되는 거야? 이런 생각들을 계속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밈 전문가니까 또 저희는 엄격하게 자꾸 밈의 그런 잣대를 들이대게 되는데 그러니까 저희도 좀 유한 맞아요. 밈 전문가가 돼봐야 될 것 같아요. 기존의 방식을 좀 지워버리고 그렇죠. 리런해야 된다. 그러니까 진정한 트렌드 세터라면은 이제 이런 변화를 주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기존의 가치관에. 뭔가 뇌적으로도 AX 개편이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시대가 바뀌었는데 지금 그쵸. 저희의 뇌가 아직 아날로그 시대에 그리워하잖아요. 근데 저희도 이런데 그러니까 기성세대 분들은 또 어떻게 느끼실까 싶어요. 그러니까요. 요즘에 부모님들 보면 막 네이버 클립을 많이 보시거든요. 그래요? 주로 네이버들을 많이 이용하고 또 쇼츠, 네이버 클립에 이제 쇼츠들을 막 보는데 제가 한 2-3개월 전에 봤을 것 같은 것들을 이제서야 막 보고 이거 웃기다 이러면서 해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사실 AI 영상들이 요즘 너무 맞아요. 발달해 있다 보니까 걱정도 되고 구분이 안 되니까. 네. 로맨스 스캠 막 이런 것도 요즘 맞아. 많잖아요. AI 관련해서. 그래서 그 변화를 더 두려워하는 세대도 있을 것이고 내가 이제 또 나이가 들면 이제 더 격변의 무언가가 있을 텐데 이젠 로봇이 움직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때는 진짜 휠체어를 밀어주고 있을 수도 있고 나랑 막 동거하는 거 아니야 로봇이랑. 그러니까요. 아니면 막 제 팔이 막 로봇이거나 막 이럴 수도 있죠. 칩을 이식했다거나. 그렇죠. 막 소프트웨어 업데이트하듯이 뇌를 막 업데이트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막 시도하고 계시잖아요. 저기 미국의 어떤 그러니까요. 머스크라는 선배가. 근데 그런 것들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벌써 드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니까 부모님을 리스펙하게 돼요. 변화에 맞아요. 적응을 되게 잘하신 것 같아서. 왜냐면 더 격변했잖아요. 아예 아날로그 시대에서 모든 걸 다 디지털화한 시대에 살고 계시는데 저희도 뭔가 이렇게 좀 적응 안 되는데 계속 거부하고 싶어하고 맞아요. 이러는데 이제 부모님은 엄청 잘 인조이하고 계신 것 같아가지고 이 시대를 그래서
좀 닮아야겠다. 나 왜 이러지 나는? 오히려 배우는 그런 태도를. 맞네요. 저만 지금 흥선대원군이고 그 둘은 부모님은 막 엄청 흡수를 잘 하시는 것 같아서. 개화기를 맞이하셨군요. 네네. 그러니까요. 저도 좀 닮아야겠어요. 좀 리스펙을 하면서. 맞습니다. 그러게요. 의미 있는데요. 그러니까 고여있지 말자. 고여있지 말자. 저희의 2026년 트렌드, 밈슐랭 트렌드는 그러니까요. 고여있지 말자. 그러니까 저희 또 트렌드를 알려주는 사람들인데 맞아요. 고여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의식적으로 계속 머리에 좀 알람을 줘야 될 것 같아요. 변화에 적응하자 이렇게. 그리고 또 들으시는 분들은 또 난 AI에 능숙한데 라던가 혹은 저희처럼 약간 아직은 무서운데 라는 비슷한 감정을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또 같이 고민을 하면서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게 굉장히 위안이 된다. 댓글들을 보면서 굉장히 맞아요. 감사하다. 맞아요. 공감되는 얘기도 많고 그러니까요. 나만 그런 거 아니구나. 저희가 오히려 위로를 받는 상황. 맞아요. 역시 휴먼 터치가 필요하다. 역시 근본이즘. 역시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게 있다. 그쵸. 만약에 댓글에 막 AI 봇들이 달았으면 와, 순간적으로 또 이런 반항심이 나왔네. 그랬으면 진짜 싫다. 오지 마. 그쵸. 이런 감동이 없었을 텐데. 그렇죠. 그리고 막 챗GPT한테 고민 상담 많이 한다고 하지만 걔가 주는 건 뭔가 공허한 느낌이 들어요. 저는 동태 남돌 팬사에 간 맞아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쵸. 무작정 칭찬해주고 그런 게 딱 그 팬싸미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인간만이 좀 실질적인 해결책 줄 수 있지 않나.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댓글을 열심히 달아주시는 감사한 마음도 느끼지만 또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리뷰를 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힌 상황으로서 전문가니까 이거 좀 읽기 귀찮은데 보기 귀찮은데 하는 것들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요청해주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또 직접 읽어보고 봐보면서 리뷰를 끓여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혹시 밈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있으면 왜냐면 저희가 정말 열심히 일상에서 계속 발굴을 하려고 하는데 맞습니다. 이렇게 쑥 지나가 버리는 고무짜기 같은 아이들이 많아가지고 맞아요. 그리고 그거에 관련돼서 생산적인 얘기를 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서 우선 넘기고 있거든요. 그런데 혹시나 다뤄줬으면 좋겠다. 이해 안 된다. 싫다. 뭐 이런 밈이 있다면은 추천해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맞아요. 요즘 싫은 것들을 안 봐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 같아. 자꾸 좋은 것만 보면 안 되는데 싫은 것들 까주세요 하면서 저희한테 주셔도 돼요. 그거 저희가 까판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막 취향이면 어떡하죠? 그러니까 누군가 나 그거 좋아했는데 또 다양한 얘기를 또 들어볼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또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저희에게 많은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밈슐랭은 다음에도 찾아옵니다. 그럼 안녕!